기본소득당 윤혜인 의원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낙태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낙태죄 없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성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합시다. 낙태죄 폐지는 많은 여성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 중지 수술을 받도록 만들었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낙태죄의 유효기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낙태죄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여성들의 염원이었고 임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임신은 여성의 몸과 삶에 상상 이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임신과 출산 이후의 삶은 이전과 절대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험하게 될 경력 단절,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급격한 변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삶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제대로 먹기 힘들고 잠들기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신체적 변화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임신 18주 차인 제가 경험한 혹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짧게는 15년, 20년, 그리고 길게는 40년 동안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임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죄로서 다스리고 인공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경험이 그저 한 죄인의 사적 경험으로만 남겨져 있도록 강요해왔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낙태죄가 없는 세상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살아온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만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낙태죄의 마지막 날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낙태죄가 사라진 2021년 1월 1일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인공임신 중지가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번째 날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낡아 빠진 낙태죄는 12월 31일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남겨두고 모자보건법 개정을 비롯해 미프진 도입, 인공임신 중지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일부터 시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67년 만에 낙태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낙태죄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반쪽짜리 기쁨입니다. 낙태죄 시효는 만료되지만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조치가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을 보장해야 할 3개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입니다. 세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주에 장관이 교체됐고 법무부는 바로 어제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 보장을 위해서는 각계 부처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뿐입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해 가장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에
아주 참담한 마음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짚은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남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의원은 비록 국회의원 후보일 때 형법 낙태죄 삭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유보 입장을 답변했습니다만 지난 12월 8일에 개최된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주수 제한의 규범력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세력에게 낙태죄 폐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일 역시 검찰 개혁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께 밝혀주시길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이 2019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631일 동안 지방자치단체 역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 공백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니 의사들이 먼저 임신 중단 의료행위 거부를 선언하는 불상사마저 생겼습니다. 지자체 먼저 입법 공백을 메우고 여성 건강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의사들의 임신 중단 의료 행위 거부 사태 때문에 겁먹고 건강을 해치는 여성들이 없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단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서 거주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병원을 안내하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긴급 조치를 넘어서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모두가 안전한 인공 임신 중지권을 보장받기 위한 과제 역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유산 유도제인 미프진과 사후 피임약을 서울 시내 25개 보건소에 상시 비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에서부터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번째 광역단체가 서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검은 시위를 계속 이어와 주셨던 분들과 낙태죄 폐지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들 덕분에 여성의 임신 중단이 더 이상 형법으로 처벌할 죄가 아닌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를 여는 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